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는 이단원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독서의 방법이 사실적 독해, 비판적 독해, 감상적 독해, 창의적 독해가 있다는 것을 2학년 때 배우셨죠? 우리는 1단원에서 사실적 독해를 했다면 2단원에서는 조금 더 나아간 비판적 독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단원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소단원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첫째, 인문학 교육과 민주주의, 즉 인문학 교육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는 방법들을 배웁니다. 둘째, 선조의 파천은 정당한가? 학생들의 토론을 통해서 선조의 파천에 대한 찬반의 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글 다 모두 설득적 담화이기 때문에 글의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의 기준에 따라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둘째, 여러분의 생각을 논점으로 구성해서 문제 해결의 방안이 담긴 글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의 공동의 사고 과정에 참여하고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지녀야겠습니다. 이제 단원의 길잡이 보겠습니다. 첫째, 비판적 이해의 평가 기준. 여러분들은 여기 평가 기준 세 가지가 무엇인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선생님 한번 읽어볼게요. 비판적 이해를 위해서는 글의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 등의 요소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우선 신뢰성이라는 것은 이용된 자료나 정보가 확실하고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점검하는 평가 기준이다. 둘째, 타당성은 자료나 근거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식이 합리적인지 그것이 삶의 이치에 부합하는 것인지 평가하는 기준이다. 마지막으로 공정성이란 사실 판단이나 가치 판단에 편파성이 없는지, 즉 글의 내용이나 주장이 공평하고 정의로운지 점검하는 평가 기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비판적 이해를 위해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논점 구성하기. 자, 주장이 담긴 한 편의 글을 쓰기 위해서는 문제상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해서 문제 해결 방안을 상세히 말해야 합니다.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논점과 근거입니다. 논점이란 특정한 사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나 주장, 즉 주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논점을 뒷받침하는 근거, 다른 말로 논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주장을 닮은 한 편의 글을 쓰기 위해서는 논점과 논거를 잘 마련하고 또한 그것을 더 잘 쓰기 위해서는 개요를 잘 작성해야 합니다. 셋째, 집단 의사결정의 단계와 바람직한 태도. 여기서는 의사결정하는 단계를 좀 주의해서 보세요. 자, 공동의 사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분석한 뒤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해결 방안을 탐색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 여러 방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최선의 방안을 선택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선의 방안이 문제 해결에 어떤 의의가 있는지 따져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공동의 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갖춰야 됩니다. 인문학 교육과 민주주의 단원 역량 활동 할게요. 우선 책을 읽기 전에 단락 한번 나눠볼게요. 이번에는 형식 단락, 즉 들여쓰기가 있는 단락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잠시 멈추고 연필로 나눠보세요. 몇 단락이죠? 네, 이번에는 20개의 단락입니다.
조금 적죠? 자, 그리고 이제 꼭 강의를 멈추고 천천히 교과서를 읽으세요.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밑줄도 긋고 또 모르는 어휘에 동그라미도 쳐주세요. 자, 모두 잘 읽었나요? 이제 한번 수업 미션 해볼게요. 읽으면서 즐거웠던 내용 중에서 정말 이 글의 핵심이다 생각하는 부분을 찾아 문제 2개 만들어주세요. 자, 예를 들어 눈에 잘 안 띄지만 장기적으로 심각한 손상을 입힐 위기는? 이렇게 질문을 쓰고 교육의 위기라고 답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어휘 중요한 거 이제 느꼈죠? 여러분들이 뜻을 몰랐던 어휘를 찾아 뜻도 한번 써주세요. 인문학 교육과 민주주의 핵심 정리에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갈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글들은 설득적인 글로 논설문입니다. 그리고 시평, 처음 보시죠? 시평은 그 당시 시사에 대한 평론의 글입니다. 시사적인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성격은 논설문, 시평이기 때문에 대단히 논리적이고 비판적이고 논증적입니다. 그다음 선생님이 무엇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맞아요. 주제랑 특징. 주제는 민주주의의 존속과 올바른 세계 시민 육성을 위해서는 인문학과 예술교육이 필요하다입니다. 자, 특징 1. 가치명제와 정책명제를 주로 제시합니다. 가치명제란 어떤 대상에 대한 가치 판단을 내린 명제입니다. 자신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뭐뭐하다, 민주주의는 뭐뭐이다, 소크라테스의 그런 교육은 뭐뭐이다. 그리고 정책명제는 어떤 대상에 대한 의견을 내린 명제로 뭐뭐 해야 한다. 여기서는 인문학, 예술교육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교육의 위기사항을 구체적인 예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나라의 각기 다른 교육 상황에서 발생하는 예를 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의 형식을 통해서 화제를 제시합니다. 급진적 변화란 무엇인가? 교양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계 시민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그거에 대해서 화제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글의 짜임도 한번 꼭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인문학 교육과 민주주의 설명 들어갈게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